자, 차집합은 말 그대로 차예요. 차라고 하는 것은 뺄셈을 의미하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A와 B가 집합이라 하자. A와 B의 차집합, difference는 A에 속하지만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만을 포함하는 집합이며 A-B로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와 B의 차집합은 A에 대한 B의 여집합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A차 B는 지금 기호를 보면 자, such that 이하의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X가 A의 원소이죠. 그리고 동시에 논리 곱이 있고 그 다음을 보면 X는 B의 원소가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라는 이제 집합이 있다. 자, 그런데 A에서 B를 빼는 거예요. 물론 집합이기 때문에 뺀다는 개념은 우리가 연산을 할 때 5-3이 2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A에 있는 원소에서 B에 있는 원소들을 싹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A차 B는 뭐가 되냐면 A에서 B를 온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뭐만 남죠? 이런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A차 B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X는 이 A 안에 원소예요. 자, 빨간색 부분에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B에는 이런 원소가 존재한다? 안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빨간색 부분에만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B에는 아예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B에 있는 모조리 있는 모든 원소를 뺀 거잖아요.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도 B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X는 B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나 A에는 있다. 그래서 이것을 A차 B라고 한다. 그리고 A와 B의 차집합은 A에 대한 B의 여집합이라고도 한다. 자, 여집합이란 뜻은 바깥 부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A에 대한 B의 여집합이라 함은 B의 바깥 부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A에 한해서 B의 바깥쪽을 생각해 보자. 그럼 B의 바깥쪽인데 A에 한정을 하면 이렇게 달 모양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에 대한 B의 여집합이라고도 하고 A 차집합 B라고도 하고 그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정의는 이와 같다. difference라고도 하고요. 자, 그럼 예제 6번을 봅시다. 135와 113의 차집합은 즉 135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에서 123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을 빼는 거예요. 자, A라 하고 B라고 해봅시다. A는 135가 있고 B에는 123이 있는데 일단 겹치는 부분이 뭔가 보니까 1과 3이죠. 그리고 A에는 5가 또 포함되고 B에는 2가 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상황인데 A차 B를 하자. 그건 뭐냐면 A에서 B의 모양을 품고 있는 모든 원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뭘까요? 5밖에 없죠. A에서 B를 몽땅 제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5는 원소고 차집합은 집합이죠. 그래서 A차 B는 하나의 집합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5를 포함하는 집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의 개념을 볼게요. 자,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바깥 부분을 의미한다. 자, U가 전체 집합이라고 해봅시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U라고 하는 큰 집합이 하나 있어요. 전체 집합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A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의 여집합은 뭐냐면 A의 바깥 부분을 의미해요. 자, 그럼 지금 빗금친 부분에 있는 어떤 원소에 대해서는 원소가 존재하는 공간이 어디다? A에는 없어요.
A에는 지금 빗금이 안 쳐져 있죠. 빗금 친 공간에 원소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A 안에는 원소가 없고 어디에 있다? A의 바깥 부분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집합기호로 표현하고 싶죠. 그래서 자, search that ER을 보면 원소는 어디에 있다? A에 없다는 뜻이에요. 저 지금 이렇게 줄을 그었기 때문에 A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디에 있다? A에는 없지만 어디 안에 있어요? U라고 하는 것이 A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A에는 없어. 그리고 U에는 있죠. 그러니까 A에는 없지만 U에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원소들의 모임인 거예요. 지금 빗금친 부분의 원소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A의 바라고 쓰고요. 여러분은 아마 고등학교 2학 과정에서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A의 complement. 그래서 위에다 C를 그어주는 이런 형태로 표현했을 텐데 우리 교재에서는 A 바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재에서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이렇게 A의 C라고 하는 교재도 있고 A의 바라고 하는 교재도 있고 자, 이게 여집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럼 예제 7번을 봅시다. A가 10보다 큰 양의 정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A의 여집합은 무엇이냐? 자, 기호를 잘 보세요. A의 여집합을 물어봤어요. 그죠? A가 일단 뭔지 한번 볼까요? 10보다 큰 양의 정수의 집합. 정수니까 셀 수 있는 값들. 하나씩 카운트하는 거고 양의 수고 1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1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임표로 쓸게요. 자, 그러면 A의 컴플리먼트는 무엇이냐? 뭐가 될까요? 여기서 조금 애매하니까 전체 집합을 가정을 합시다. 전체 집합을 U라고 했을 때 U를 우리가 G의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우리 이 기호도 언급한 적 있죠. Z가 뭐였냐면 정수집합, 정수들을 몽땅 모아놓은 건데 거기에 위에 플러스가 들어가면 양의 숫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의 실수가 아니라 전체 양의 정수의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면 A가 11부터 쭉 커지는 이런 양의 정수 집합이라고 할 때 A 컴플리먼트는 뭐가 될까요? 양의 정수들만 생각했을 때. 그쵸? 얘는 10보다 큰 거고, 그럼 나는 여집합이니까 10보다 작은 거. 자, 지금 전체 집합 U라고 했을 때 Z의 플러스 집합이다. 즉, 양의 정수의 집합이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점점점점 이런 집합이고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A가 주어지기를 뭐였냐면 A는 11부터 이렇게 무한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A의 컴플리먼트니까 뭐가 될까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나열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라고 해도 될까요? 조건제시법 쓰면은 뭐라고 하면 되죠? 어떤 원소의 모임이냐면 양의 정수의 모임인데 x는 10을 포함해서 작은 숫자. 그렇죠? 그러면 19, 87, 65, 4, 3, 2, 1이 되고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0은 제외되는 거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제 8번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집합의 항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항상 성립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어떤 성질들이 있냐면 자, A라는 어떤 집합이 있고 U라고 하는 것을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 둘의 교집합은 무엇이 되죠? 생각해보면 A가 U라고 하는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안에 A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교집합은 공통인 부분이니까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될까요? A라고 하는 것은 하위 폴더가 있는 하나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막 파일들도 있어요. 근데 공집합은 빈 파일인 거죠. 또는 뭐 빈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원소가 없는 하나의 집합인 거죠. 그러면 둘을 합집합했을 때는 공집합의 원소가 전혀 없으니까 얘는 더 하나 많아인 셈이죠. 그래서 A가 되겠네요. 자기 자신이 될 것이고, 그리고 A 유니온 U는 뭐가 될까요? A 유니온 U를 하면 A와 U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엔 U라는 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 A하고 빈 집합, 공집합을 인터섹션 하면 뭐가 될까요? 교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인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A가 더 어쨌든 큰 범위에 있는 큰 영역의 집합이고, 그리고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니까 교집합을 하면 작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이 교집합이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와 A를 한번 유니온 해봅시다. 자기 자신을 유니온 했어요. 자기 자신의 합집합은 뭐가 될까요? A랑 A를 합하면 그냥 A겠죠. 그다음에 A 교집합 A는 뭐가 될까요? 똑같은 것 자기 자신의 교집합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A 여집합이라는 개념을 지금 살펴봤는데, 그럼 여집합의 여집합은 또 뭐가 될까요? 여집합 한 것의 여집합. 자,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U라는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있어서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범위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데 지금 빗금친 영역에 또 한 번의 여집합을 취하면 뭐가 될까요? 또 A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러니까 A가 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A 유니온 B하고 B 유니온 A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A와 B를 합하는 것은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했다? X들의 원소의 모임이다. X라는 원소의 모임인데 X가 A에 포함되거나 또는 X가 B에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B 유니온 A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X들의 원소의 모임인데 X라는 원소의 모임인데 처음부터 B라고 하는 원소에 있거나 또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이거나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두 집합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은 무엇이 앞에 있느냐, 무엇이 뒤에 있느냐 차이인 거죠. 그죠? 그리고 논리 합이라는 기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논리 합이라는 그 논리 기호는 우리가 앞과 뒤를 더하나 뒤와 앞을 계산하나 사실 상관없는 거죠. 왜냐? 논리 합의 의미는 뭐였냐면 둘 중 하나라도 라는 뜻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더라도 전혀 결과에 영향이 없죠. 그래서 둘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호로 봤을 때. 자, 그러면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A 교집합 B는 X라는 원소의 모임인데 X가 A에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동시에 그리고 AND 논리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ND로 연결되고 X가 B에 있다. 자, 이 집합은 어떻게 된다? X의 모임인데 순서대로 하면 B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X는 A의 원소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둘의 차이를 보면 어떤 집합이 앞에 있고 뒤에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지금 이렇게 논리 곱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지만 지금 다른 것이 있나요? 두 개가? 없죠. 왜냐하면 논리 곱이라는 연산도 뭐였냐면 의미가 A and B라고 했을 때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이렇게 동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든 B에도 있고 A에도 있고 하든 다른 게 없죠. 그래서 둘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상황 A 합 B와 B 합 A가 같은 것,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가 같은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교환 법칙이죠. 그러니까 집합에서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유니온 B 유니온 C 하고 A 유니온 B 그리고 유니온 C. 자,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A와 B의 교집합도 존재하고 B와 C의 교집합도 존재하고 A와 C의 교집합도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세 개의 모든 집합의 교집합도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A 합 B 합 C인데 B 합 C를 먼저 해요. 그러면 B와 C의 합집합.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A라고 하는 집합을 합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색칠한 부분만 따지면 이렇게 전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순서를 바꿔서 A 합 B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A, B, C라고 보자. 그럼 A 합 B를 먼저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을 합하자라는 거죠. 그럼 C라는 집합을 합하자.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A 합 B 합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같은 거죠. 그렇죠? A와 B와 C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같아요. 자, 이렇게 어떤 연산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뭐였냐면 결합법칙이었죠. 그렇죠? 앞에서는 B와 C를 먼저 계산하고 여기선 A와 B를 먼저 계산했어요. 하지만 같은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할 때는 괄호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먼저 계산하든 중요하지 않다. 자, 집합에서도 성립하는 성질이고요. 그렇다면 교집합으로 봤을 때도 A 교집합, B 교집합 C하고 A 교집합 B하고 그것의 교집합 C 이렇게 두 개를 또 비교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결과는 같죠. 이것도 결합법칙이에요. 어떤 연산을 먼저 하든 즉 이렇게 괄호 안을 먼저 하든 이 괄호 안을 먼저 하든 계산 결과는 같다. 이것이 뭐다? 결합법칙이다. 집합에서도 성립한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요. 자, B와 C의 인터섹션을 한번 생각해 보자. B와 C 인터섹션. 그죠? 거기에다가 A와의 인터섹션을 고려해 보자. 그러면 자, 그래서 지금 좌변의 부분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총 계산 결과예요. 자, 근데 오른쪽 우변을 한번 생각해 보면 A와 B의 인터섹션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C와의 인터섹션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럼 C와의 인터섹션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되겠죠. 교집합이. 그래서 중앙 부분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든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둘은 같다. 이것이 결합법칙이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유니온 B 인터섹션 C하고 우리가 마치 분배 법칙을 실수해서 연산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연산해 볼게요. 즉 이 합집합과 교집합을 하나의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고 즉 덧셈, 곱셈과 같은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고 자 A 유니온 B 그리고 중간은 이 인터섹션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A 유니온 C 자 이것을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분배하고 있으니까 그죠? 분배 법칙인데 집합에서도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고 A 교집합 B 유니온 C를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인터섹션을 분배해요. 그리고 중간은 이 기호로 연결하고
이렇게 한 번 더 분배해주면 A 인터섹션 C가 돼요. 자, 이것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요. 증명하는 연습은 뒤에 이어서 할 거고 일단 성질이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둘게요. 자, 이것이 분배 법칙. 그리고 A 인터섹션 B의 전체 여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뭐가 되냐면 A의 여집합 유니온 B의 여집합이 돼요. 그리고 A 유니온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인터섹션 B의 여집합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합에서의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 우리 전에도 한번 나온 적 있죠. 여기서 이제 집합에 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런지도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증명도 가능하죠. 증명 연습 뒤에서 할 거예요. 자, A하고 B가 있다.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A와 B가 있다. 그럼 A와 B 인터섹션은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그것의 여집합이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바깥쪽 부분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좌변의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또 그려봅시다. U가 있고 A와 B가 있고. 자, A의 여집합이라 함은 자,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해볼까요? A 여집합은 이렇게 A의 바깥 부분을 의미한다.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B의 여집합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B의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칠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것들을 지금 뭐 하라고 했냐면 유니온, 합집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빗금친 부분들을 다 합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부분이 되나요? 노란색, 분홍색을 다 이제 하나의 색깔이라고 생각해서 색칠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모양이죠? U가 있고 A와 B가 있을 때 지금 빈 공간은 교집합 부분이고 나머지가 다 색칠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즉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만 제외하고 다 색칠이 되어 있는, 즉 빗금친 영역에서만 원소가 존재하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좌변에 색칠된 내용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둘은 서로 같다. 연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집합 기호를 각각에 취해주되 교집합은 합집합이 되는 거고 합집합은 교집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자, 물론 증명도 가능하고 그림으로 확인도 되죠. 증명 연습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일단 내용부터 보고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또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 A 합집합, A 교집합, B는 뭐가 될까요? 자, 간단하게 표현할 거예요. 자, A와 B의 교집합이 있고 그것을 A와 합한다. 그럼 뭐가 되죠? 빗금친 부분을 다 보면 A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A 인터섹션 A 유니온 B는 뭐가 될까요? 자, A 유니온 B를 먼저 해야 돼요. 괄호가 있으니까. 그럼 A 유니온 B 여기에서 A와의 교집합 그러면 A가 지금 이 부분이니까 겹치는 부분은 뭐다? A 자신이네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 유니온 A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 A와 A의 바깥 부분을 다 더해요. 그러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된다? A하고 A 여집합은 아예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로소죠. 그래서 공집합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예제 8번 증명하는 거 연습 시작해 볼게요.